실무 노하우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제가 먼저 사실 고객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오지랖을 떤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미리 좀 찾아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고객은 이렇게 던진 말인데 그렇게 찾아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나 이거 되게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줘서 정보를 드려요.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관계 형성은 사실은 이제 저도 사실은 고객이 100% 내 고객은 없습니다. 고객하고 분쟁이 생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나한테 와서 나랑 그 계속적인 만남이 시작이 되면 관계 형성이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동산이든 정말 의뢰한 손님들이 나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동산을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작은 거, 전월세 작은 거도 의뢰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말 여기 아니고 저 지방에 있는 땅을 의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최소 적극적인 모습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 지방에 있는 땅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 지방 쪽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 물건을 주고 이거 좀 우리 손님이 내놨는데 이렇게 좀 거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대신 이거 거래가 되면 중개부서 좀 더 챙겨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예, 어떻게든 거래를 해주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김포에 있는 사실 김포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좀 멀잖아요. 근데 제가 그쪽에 있는 부동산에 몇 군데 의뢰를 했어요. 저희 물건은 저희 전속이니까 의뢰를 하면서 제가 수수료 좀 더 드리겠으니까 좀 최소한 맞춰주세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제스처가 없었으면 거기 김포에 있는 상가 전월세를 어떻게 맞췄습니까? 예, 그런 액션을 취했으니까 빨리 맞추게 된 거고 우리 동료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그 공인중개사들이 언제든지 내가 공인중개사면 문은 열어놓고 있어요. 저도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손님인데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있는 물건이 우리 손님께 있는데 그거 좀 임대 좀 맞춰주세요. 아니면 매매 좀 해주세요. 그리고 대신 거기에 따라서 좀 수고비는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예, 잘 맞춰져요.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제가 겪어보니까 다른 데 외부에 있는 부동산이 저한테 의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저는 진짜 잘 맞춰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맞춰줬어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 아니고 지방 땅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계약할 때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몇 프로 얹어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어차피 그쪽에 수수료 나오니까 일정 부분 제가 챙겨드리면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때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챙겨드리겠다고 하면 그거는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하고 조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약이 된 거잖아. 그리고 우리 손님한테 예, 임대를 빨리 맞추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의뢰했더니 그쪽의 부동산이 거기다가 안에다 광고도 다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의뢰했더니 이만한 그 전단지 있죠? 프레임카드를 붙여서 다 해주셨어요. 예, 그게 그냥 일반적인 의뢰인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들끼리도 다 연결되면 대신 조금 손해보면 돼요. 제가 수수료 좀 더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물건 아니고 다른 지방, 신도시도 할 수 있고요. 지방도 할 수 있는 이게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전부 네트워크 아닌가요? 네. 찾아보면 신도시에 저도 그 부동산은 아는 부동산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두 군데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화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해준다는 게 이제 양쪽에서 각각 이렇게 수수료 받잖아요. 네네. 이제 쪽이니까 내 수당을 좀 깎아가지고 수수료를 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내 거 받은 걸 좀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0.9%를 0.7%만 해서 0.1%는 당신한테 던져주겠다. 네네. 예. 수고비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해주면요, 나중에 그 부동산이 저랑 공동중개를 했잖아요. 다음에는 김포시 걸 제가 찾을 때는 그 부동산하고 연결하겠죠. 예. 이런 공동중개의 인맥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그렇게 다른 공인중개사를
활용해서 같이 공동 중개를 잘해라. 이런 게 사실은 현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최고 전문가로. 이게요, 배움은 우리나라가 우리 부동산은요 항상 배워야지만 뭔가가 배워야지만 되는 직업이에요. 예, 저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막히는 경우 가끔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르니까 세법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우리 공인인증서법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관련 법에 대해서 되게 막혀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조금 내가 미흡해. 그러면 그쪽 분야로 좀 자료를 찾아서 저녁 시간에 앉아서 그 자료를 보고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 정도 실력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거. 건축법에서 내가 건축 제한 최근에 바뀌었는데 건축 제한 부분만 법령을 찾아서 그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업무와 관련된 공부. 그거는 그냥 평생 해도 모자라는 게 부동산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도 더 배우고 공부한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정신을 가꾼다. 고객은요 절대 감동 안 해요. 조금 내가 서비스 해줘도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 감동을 시키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이 정말 정말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감동을 하면 수수료 하나도 안 깎습니다. 예, 수수료 더 줘요. 예,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을 정말 좋은 물건을 많이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해주면요. 그분은 진짜 계약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작년에 여기 아크로타 월세 계약을 하는데요. 손님이 젊은 분인데 절대 임대료를 아무리 조정해도 계약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 물건을 거의 그날 하루는 이분하고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브리핑 및 그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임대료를 정말 저렴하게 잘 해드렸거든요. 결정을 안 하려는 분은 아무튼 결정을 하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사무실 앞에 커피가 2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제가 그 집을 너무너무 잘 해주셔갖고 그 집에서 너무 좋은 일이 생겼대요. 부모님도 건강이 안 좋았는데 건강하셨고 그리고 남동생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대요. 네,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 들어온 지 한 1년이 조금 못 미쳤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돈을 좀 벌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갖고 커피를 없는데 이제 와서 갖다 놨는데 두 번째 또 왔어요. 그래서 커피를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이사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집을 빼주고 다시 집을 구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그 집을 구해줬으니까 그 집을 계약을 안 할 뻔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입주할 때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이 드는 물건은 고객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좋은 물건을 해주시면 그런 어떤 보람도 느낍니다. 예, 그래서 뭐 사갖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손님이 정말 잘해줬으면 정말 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먹을 거라든가 뭘 사갖고 오시는 경우 많은데 그때 되게 좀 고맙다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손님이 나한테 뭘 했는데 굉장히 고맙다고 하면 굉장히 직업의식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럴 때 감동시키는 어떤 서비스 정신을 갖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관리와 물건관리 노하우. 우리가 사실 고객관리, 물건관리 이 노하우가 고객관리를 할 때 사실은 고객이 매일매일 다녀가는 고객이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몇 달 후에 뭐 한 달 후에 지났는데 그 고객이 매일 방문하는 고객이 다른데 기억이 나나요? 그 고객 관리를 항상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고객은 항상 지금은 아니지만 한 몇 달 후에는 그 고객은 가망 고객이거든요.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는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은 별도로 고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엑셀 장부를 만드든가 해서 별표를 2-3개 쳐놓으시고요. 항상 그런 고객들은 고객 관리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그 시간을 정해서 고객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한테
안부 전화라도 문자라도 한번 보내드리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고객 관리의 그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객도 불러내야지 그 고객이 몇 달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전화를 해줘? 굉장히 고객은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몇 달, 1년이 지났더라도 그런 고객을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다. 사실 기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엑셀 장부라든가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돼. 아니면 요즘에는 엑셀 장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자기만의 그 장부를 잘 기록을 해서 고객한테 전화 통화 시간이요. 보통은 하루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주셔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고객을 내가 기존에 왔다 가는 고객도 한 번씩 체크를 해서 한번 안부 인사 물으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직구해야 되는데요. 이런 답이 나와요. 예. 그냥 우연히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직원들도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기존에 있는 고객이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해보시라고 하세요. 그 물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해보라. 그러면 그 가운데서 거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나 갑자기 요새 최근에 이제 이사 계획이 생겼어요. 이런 말도 나오고요. 아니면 물건 내놓으신 분도 내가 금액을 좀 내려서라도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부동산과 그럴 때 이제 협력을 하는데 좋은 물건이 나거나 고객이 찾는 물건이 있으면 누가 주변 부동산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만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주변에 공동중개하는 부동산에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유를 해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면요. 예,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공동중개의 필요성이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고요. 항상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하고 물건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물건 정보 공유 사이트가 있잖아요. 우리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설 정보망 많이 이용하죠. 지역에 따라서 부천은 뭐 이용하죠? 렛츠 이용하죠. 예, 그 다음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텐도 이용하고요. 뭐 날개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지역만 이용하는 사이트. 예. 근데 그 지역만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유 방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친목회에서 톡방도 있어요. 카톡방. 거기서 서로 물건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많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무에는 이제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생기면 항상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는 내가 어떤 판단력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예,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중개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거래할 때 특히 계약서 작성 전에 특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계약서 작성 후에 별도의 다른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놓으면 이 부분이 나중에 또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고 놓으셔야 됩니다. 상담 문의 1544-5584 1544-5584